엄마가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장례비를 꺼낼 수가 없어요. 이 말 제가 은행에서 수없이 들은 말입니다. 통장에 돈이 있어도 가족이 쓸 수 없는 순간이 있습니다. 또 어떤 어르신은 치매 판정 후 본인 돈인데도 병원비를 못 내셨습니다. 본인이 직접 오셔야 합니다. 은행 직원은 그렇게 말했지만 그분은 의식을 잃고 누워 있었습니다. 여러분 믿기 어렵겠지만 이건 현실입니다. 치매에 걸리면 사망하면 그 순간부터 여러분의 통장은 잠깁니다. 배우자도 자식도 단 한 푼도 꺼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이 비극을 단 10분 만에 막을 수 있습니다. 내 돈은 내가 쓸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당연한 권리를 지키는 방법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자녀에게 꼭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이 영상 하나로 가족 전체의 노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이복순 할머니는 78세셨습니다. 평생 시장에서 분식집을 운영하시며 남편 없이도 두 아이를 혼자 키워낸 분이었습니다. 매달 모은 돈을 통장에 차곡차곡 넣어 언젠가는 내 손으로 내 노후를 지켜야지 생각하셨다지요. 그렇게 모은 돈이 6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며느리 얼굴을 헷갈려하고 냄비를 풀에 올려놓고 외출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가족들이 놀라 병원에 모셨고 의사는 초기 치매 진단을 내렸습니다. 치료는 가능하지만 기억력이 더 나빠지기 전에 환경을 바꿔주는 게 좋겠습니다. 의사의 말에 가족은 요양원 입소를 결정했습니다. 저는 바로 그날 할머니의 아들이 은행에 방문하셨을 때 응대를 맡았습니다. 통장과 도장을 들고 진지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가 요양원에 입소하게 됐습니다. 통장에서 입소비와 간병비 좀 꺼내려 합니다. 저는 차마 말문을 못 열다가 결국 말씀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치매 진단을 받으신 후에는 보호자 등록도 불가능합니다. 후견인 신청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럼 이 돈은요? 어머니가 본인 치료하려고 모은 돈인데 왜 아무도 못 쓰는 겁니까? 후견인 지정이 되려면 법원에 신청하고 6개월 이상 걸립니다. 그전엔 누구도 단 1원도 인출할 수 없습니다. 아드님은 말없이 통장을 내려놓고 고개를 숙이셨습니다. 결국 그 가족은 고금리 대출을 받아 요양원에 입소시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치매 진단 하루 전만 해도 가능했던 보호자 등록과 금융 위임,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현실입니다. 치매 진단과 함께 여러분의 의사 결정권은 법적으로도 멈춥니다. 그 순간부터는 신탁도, 보호자 등록도, 계좌 관리도 모두 금지됩니다. 여러분이 깨어 있을 때만, 그리고 판단력이 있을 때만 그 어떤 금융 조치도 가능합니다. 오늘은 멀쩡하지만 내일 아침은 다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준비하셔야 합니다. 조상필 어르신은 82세셨습니다. 정직하게 살아오셨고 세 자녀를 모두 대학까지 보내며 아버지로서 책임을 다한 분이었습니다. 노후 준비도 철저하셔서 7천만 원을 저축해 두셨습니다. 내가 아프거나 장례 치를 때 쓰고 남으면 니들이 나눠 써라. 생전에 늘 그렇게 말씀하셨다지요. 하지만 어느 날 밤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가족들은 깊은 슬픔 속에서도 장례를 치러야 했습니다. 장례비만 1천만 원이 훌쩍 넘었고 큰아들이 고인의 통장을 들고 제 지점을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장례비를 내야 합니다. 통장에서 좀 꺼낼 수 있을까요? 저는 말없이 고개를 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돌아가신 순간부터 해당 통장은 상속 재산으로 분류돼 즉시 거래 중지됩니다. 상속 절차 없이는 인출이 불가능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망신고서, 가족관계 증명서, 상속인 전원의 동의서와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협조가 원활하면 23주지만 조금이라도 시간이 걸리면 한 달 넘게도 걸립니다. 문제는 막내딸이 미국에 살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동의서와 인감증명서를 국제우편으로 주고받는 데만 2주 이상 걸렸습니다.
그 사이 장례비는 큰아들이 카드 대출로 충당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형제들 사이에서 갈등이 생겼습니다. 큰아들은 내가 부모님 돌본 시간이 얼만데 똑같이 나누자는 건 억울하다고 주장했고, 막내는 형은 생전에 받은 돈이 있으니 일부 포기해야 하지 않냐는 입장이었습니다. 서로의 감정이 뒤틀리면서 결국 상속 협의는 법적 분쟁으로 이어졌고, 고인의 7천만 원은 8개월 동안 단 한 푼도 꺼낼 수 없었습니다. 이건 극단적인 사례가 아닙니다. 박정희 할머니의 사례도 있었습니다. 4억 원의 예금이 있었지만 세 자녀 중 한 명이 연락이 끊겨 2달간 어떤 서류도 받을 수 없었고, 결국 남은 자녀들이 병원비와 생계비를 위해 고금리 대출을 받아야 했습니다. 할머니가 평생 모은 돈은 살아있는 가족을 외면한 채 그대로 묶여 있었습니다. 냉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통장은 살아있을 때만 여러분의 것입니다. 사망하는 순간부터 모든 재산은 법적 상속 절차로 전환됩니다. 가족이 화목하다고요? 갈등이 없어도 해외에 있거나 연락이 안 되거나 혹은 단 한 명만 서류 협조를 안 해도 그 돈은 수개월, 길게는 수년간 묶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죽기 전에 해야 할 단 한 가지 준비,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으신 2가지 사례 기억나시죠? 이복순 할머니는 치매 진단 후 자신의 통장을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조상필 어르신은 돌아가신 후 자녀들이 장례비조차 인출하지 못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반복될까요? 제가 은행 창구에서 30년간 수없이 마주한 바로 그 문제들입니다. 첫째, 판단력이 사라진 순간 그 돈은 본인의 것이라도 쓸 수 없는 돈이 됩니다. 김영호 할아버지는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의식이 없던 상태에서 병원비가 급히 필요했지만 아내도 자식도 통장에 손을 댈 수 없었습니다. 보호자라도 미리 등록되어 있지 않으면 인출은 불가능합니다. 제가 직접 그렇게 안내해 드려야 했습니다. 결국 부인 명의로 대출을 받아 치료비를 마련해야 했습니다. 가족이 곁에 있어도 돈은 멈춘 상태였던 겁니다. 둘째, 사망하면 통장은 법적으로 상속 재산이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온갖 서류와 절차가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사망신고서, 가족관계 증명서, 재적등본, 상속인 전원의 동의서와 인감증명서. 이 중 단 하나라도 빠지면 돈은 그대로 묶여 있습니다. 이미선 할머니 사례는 더 복잡했습니다. 전 남편 사이 자녀 둘, 현재 남편 사이 자녀 둘. 재혼 가정의 상속 분쟁은 결국 2년 넘게 법정으로 이어졌고 3억 원이 넘는 예금은 그동안 단 한 푼도 인출되지 못했습니다. 셋째, 유언장이 있어도 공증이 없다면 그건 마음만 남은 종이에 불과합니다. 박종철 할아버지는 자필로 유언장을 남기셨습니다. 큰아들에게는 더 많이 주라. 하지만 공증이 없었고 결국 법적 분쟁이 시작됐습니다. 법원은 유언장을 인정하지 않았고 결국 평생 품었던 아버지의 뜻은 무너졌습니다. 이 모든 문제를 하나의 문장으로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내 돈이라도 내가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아무도 못 씁니다. 치매가 오기 전, 심장이 멎기 전, 말할 수 있을 때, 서명할 수 있을 때만 준비가 가능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이 비극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해결책, 금융보호인 지정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제도는 아주 간단합니다. 본인이 건강할 때 믿을 수 있는 가족 한 명을 은행에 금융보호인으로 미리 등록해 두는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내가 의식을 잃거나 판단력이 떨어졌을 때 그 보호인이 병원비나 생활비 등 꼭 필요한 돈을 대신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제가 상담했던 박말선 할머니의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할머니는 75세 때 큰딸을 금융보호인으로 미리 등록하셨습니다. 그리고 2년 뒤 갑작스럽게 허리 수술을 받게 되었죠. 거동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큰딸이 병원비, 약값, 요양원비까지 모든 걸 은행에서 바로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미리 해둬서 애한테 폐 안 끼쳐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할머니의 말씀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반면 같은 병실에 계셨던 최영자 할머니는 달랐습니다. 금융보호인을 등록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들이 자신의 이름으로 대출을 받아 병원비를 마련해야 했습니다. 할머니는 괜히 자식에게 짐이 된 것 같아 속상해하며 눈물을 보이셨습니다. 이 제도의 장점은 아주 분명합니다. 첫째, 내가 아프거나 쓰러져도 치료비와 생활비를 바로 쓸 수 있습니다. 돈 때문에 병원비가 늦어지는 일 없게 됩니다. 둘째, 보안도 철저합니다. 금융보호인은 일정 범위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고 큰 금액 인출이나 계좌 해지는 본인만 할 수 있도록 제한됩니다. 셋째, 절차도 간단합니다. 가까운 은행에 신분증과 가족관계 증명서만 들고 가시면 10분 이내로 등록이 끝납니다. 하지만 이 제도에는 한 가지 절대적인 조건이 있습니다. 치매 진단을 받은 이후에는 등록할 수 없습니다. 이건 은행의 방침이 아니라 법적으로 판단 능력이 없는 상태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김철수 할아버지도 그런 경우였습니다. 경도인지장애 진단을 받고 오셨는데 제가 안내해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미 판단력이 떨어졌다고 기록이 남았기 때문에 금융보호인 등록은 불가능합니다. 결국 자녀가 후견인 신청을 했고 8개월이나 걸려서야 돈을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 사이 병원비는 온 가족이 카드론과 대출로 버텨야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이라면 준비할 수 있습니다. 지금 미리 해두는 게 가족에게 짐이 되지 않는 가장 큰 효도입니다. 이 제도는 건강할 때만 가능합니다. 내일은 안 됩니다. 지금이 마지막 기회일 수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한층 더 강력한 해결책, 바로 신탁제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쓰고 싶은 방식으로 내 돈을 계획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 이건 여러분이 평생 모은 돈을 지키는 이야기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금융보호인 제도는 치매나 사고로 내가 말을 못하게 되었을 때를 위한 준비였습니다. 하지만 돌아가신 후에 돈이 내 뜻대로 전달되길 바란다면 지금 소개할 이 제도가 꼭 필요합니다. 바로 신탁제도입니다. 신탁이 뭔가요? 어렵게 들리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쉽게 말씀드리면 내 돈을 미리 계획해두는 계약입니다. 치매에 걸리면 요양비로, 돌아가신 후에는 자녀들에게 얼마씩 줄지 정확히 조건을 걸 수 있는 제도죠. 제가 직접 설계했던 이영순 할머니 사례를 소개해 드릴게요. 할머니는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김 지점장, 나중에 내가 아프면 이 돈으로 알아서 요양비 좀 나오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3억 원을 신탁으로 설정했습니다. 조건은 간단했습니다. 치매 진단 시 매달 200만 원씩 요양비로, 그리고 사망 시에는 큰아들 40%, 작은아들 40%, 손녀 20%로 나눠줘요. 2년 후 할머니는 실제로 치매 진단을 받으셨고 그때부터 요양원비가 자동으로 빠져나갔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세상을 떠나신 후 말씀하신 비율 그대로 자녀들에게 안전하게 분배되었습니다. 신탁의 장점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첫째, 목적을 정할 수 있습니다. 병원비, 생활비, 손주의 대학 등록금까지 이 돈은 어디에 쓴다라고 직접 조건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둘째, 300만 원부터도 가능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건 부자들이나 하는 거 아니에요? 하시는데 아닙니다. 작은 금액도 가능합니다. 셋째, 상속도 내가 원하는 대로 정확하게 할 수 있습니다. 형제끼리 다투지 않도록 사망 후 자동으로 정해진 비율로 배분됩니다. 강영식 할아버지의 사례도 기억납니다. 할아버지는 장남에게 가업을 물려주고 싶어 하셨지만 혹시라도 유언장 때문에 자식들끼리 싸우면 어쩌나 걱정이 크셨죠. 그래서 신탁으로 설정하셨습니다. 사망 후 장남 50%, 차남과 딸은 각각 25%씩, 그리고 실제로 자녀들은 단 한마디 말다툼 없이 그대로 유산을 받았습니다. 신탁은 유언보다도 강력합니다. 법적 효력도 확실하고 갈등도 없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기능, 재산 보호입니다. 혹시 자녀가 빚을 지거나 사업 실패로 채무자가 되었을 경우 상속받은 돈이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탁으로 설정하면 그 재산은 안전하게 지켜질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내가 쓰러졌을 때 그 돈이 제대로 쓰이길 바라십니까? 내가 떠난 뒤 내 뜻대로 가족에게 돈이 전해지길 바라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준비하셔야 합니다. 가까운 은행이나 신탁회사에 가시면 지금 바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가장 자주 드리는 말, 유언은 흔들리지만 신탁은 지켜집니다. 이걸 꼭 기억해 주세요. 다음 장에서는 오늘 들으신 내용을 한눈에 정리해 드리고 당장 무엇부터 시작하면 되는지 실천 가이드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한 걸음만 남았습니다. 함께 가보시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함께 살펴본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치매는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사고는 예고 없이 다가옵니다. 그리고 언젠가 우리 모두는 이 세상을 떠납니다. 그 순간 여러분의 통장은 정지됩니다. 평생 모은 돈이 있어도 아무도 그 돈을 쓸 수 없습니다. 병원비도, 장례비도, 요양원비도, 법적인 절차 없이는 단 한 푼도 꺼낼 수 없습니다. 저는 30년간 은행 창구에서 수많은 어르신을 배웠습니다. 한 어르신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김 지점장, 내가 병원비가 없어서가 아니라 내 돈인데 못 꺼내서 아내를 수술 못 시켰어요. 그게 지금도 가슴에 남습니다. 그 말이 아직도 잊히질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이 비극을 피하실 수 있습니다.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첫째, 금융보호인을 등록하세요. 은행에 가서 가족 한 명만 지정하면 됩니다.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단 10분이면 됩니다. 둘째, 신탁 상담을 받아보세요. 병원비, 생활비, 상속까지. 내 뜻대로 정확하게 돈을 남기는 방법입니다. 셋째, 상속 구조를 미리 정하세요. 누구에게, 어떻게, 얼마를 말이 아니라 법적으로 정해 두셔야 합니다. 제가 만난 또 다른 분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신탁을 하고 나니까 마음이 정말 편해요. 내 돈이 나 없이도 내 뜻대로 흘러간다는 걸 아니까. 여러분도 그런 평안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께 여쭙겠습니다. 언제 준비하시겠습니까? 오늘 아니면 그 나중은 영영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꼭 자녀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특히 지금 병간호 중인 분, 노후 준비 고민하는 친구나 가족이 있다면 그분에게 보내주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됩니다. 당신의 돈이 당신을 위해, 당신 가족을 위해 마지막까지 일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 그건 미리 준비하는 것뿐입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은행 지점장 김진태였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하고 든든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